과정 1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6쪽 과정 1에 26쪽 갑. 자, 이건 갑옷값 그런데 갑옷이라는 것은 그 가죽으로 만든 옷. 가죽으로 만든 옷. 옷 모양을 본 뜻을 만든 갑옷. 그래서 갑옷. 갑옷, 갑. 근데 되게 이제 천간, 간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육갑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뭐 갑오년이라든가 갑자년이라 한다가 했을 때, 그때 천간갑이란 말을 쓰는데, 자, 그래서 그걸 첫 번째에 나오니까, 첫 번째 갑. 첫 번째가. 자, 이건 상형문자죠? 상형문자. 어떤 물체의 사물의 모양을 본떴으니까, 가죽으로 만든 옷 모양을 본떴으니까, 자, 필수는 하나, 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했으니까, 둘, 기억은 반드시 한 획이라고 했으니까, 셋, 넷, 다섯 획이죠? 그 다음에, 이 갑 자체는 뭐냐? 이 갑 자체, 이 갑에서 보면, 어디가 부수가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놈 어디다 갖다 넣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넣느냐? 이 바점 분야에다 넣었다. 그러니까 부수는 어디? 위에 있는 분야, 바점. 부수는 바점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응? 자, 이거는 어디다 갖다 넣기는 부수 속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기 곤란하니까 바점에다 갖다 넣어놨다. 그래서 바점 부수. 자, 보통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많이 쓰는 거 아니고, 하지만, 자, 첫 번째니까 뭐 있어? 맨 첫 번째,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걸 뭐라 그래? 갑부. 넉넉할부, 부자. 넉넉할부 해서 갑부. 자, 이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상에, 나이가 60세가 되면, 여기서 60세는 만 60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61. 이랬을 때, 돌아올 회자를 써서 회갑이다. 다른 말로 돌아올 환을 해가지고 환갑. 그러니까 환갑이나 회갑이는 같은 말인데, 있을 때 이때 이건 갑은 맨 첫 번째, 천간에서 첫 번째가 갑이고, 지지에서는 첫 번째가 자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해가 뭐냐? 갑자년이 되니까 갑자년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나이 60을 회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갑이 몇 번? 천간은 10개고 밑에 있는 지지는 12개이니까 갑하고 자하고 첫 번째인 갑하고 지지의 첫 번째인 자하고 합치니까 갑자년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갑자, 을초.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니까, 이 갑이 붙고, 갑이 그럼 돌아왔다. 첫 번째 갑이 돌아오는데 몇 번? 6번. 6개니까, 10개니까 6번 해야 60이 되니까, 6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뜻으로. 그래서 해가 하면은 60년이다. 자, 그렇게 해서 60이 됐다는 소리. 그래서 회갑으로 쓴다. 하고, 갑은 특별하게 없고, 대개의 경우, 이 갑이 다른 글자하고 합치면, 그래도 발음교는 갑이다. 예를 들면, 자, 이런 상자방이 있는데, 이런 상자방이라고 그러는데, 상자 모양인데, 이 상자 모양에다 갑을 넣어 놓으면, 그래도 갑이다. 갑이라고 있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상자 자체니까, 그럼 뜻은 상자. 그래서 이게 상자 갑이 되는데, 우리 뭐 성냥갑 한다든가, 문갑 한다든가 했을 때, 그때 갑이다. 그래서 다른 데다도 이 갑이 들어가면은 갑은 갑으로 그냥 발음 기호가 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견. 자, 언제든지 이 점은 제일 마지막에 찍는다. 그러니까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그러니까 획수는 몇 획? 4획이고, 필순 자체는 계견부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수다 그 말이에요. 필순 아니 부수는 자기 부수니까 계견 부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부수다 이거예요. 계견. 자, 이 계견이 다른 글자하고 합쳐져서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모양이 바뀐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글자의 앞에 가서 쓰면, 즉 변 앞에 가서 쓸 때는 모양이 바뀐다. 이 바뀐다는 모양이 바뀌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모세의 모양, 개의 모양, 개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다. 그래서 개견. 뜻은 개고 우리가 읽을 때는 견으로 읽으면 된다. 일단 어떤 글자에 변해가 쓸 때는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에서 기르는 거 애완견, 애견, 애완견. 그 성에 누런 개 같으면 황견, 황견. 그 다음에 뭐 견마라든가, 그 다음에 싸움개를 투견, 싸움개 투견 같은 거. 아주 사나운 개, 맹견, 맹수할 때 맹견. 그 다음에 광견. 우리 광견병이라고 할 때, 그 광은 미칠광. 그래서 광 하면은 이렇게 광, 미칠광에 계견을 쓰면 광경. 그래서 이게 그런 개에 물리면 광견병에 걸린다고 하니까 병들병자를 써서 광견병 할 때 쓴다. 근데 이 개가 이렇게 하면 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개를 나타내는 두 가지 글자가 있다. 계견이 있고 또 하나는 개구가 있다. 자, 있을 때 이거 구는 발음교고 여기 개라고 했으니까 뜻이다. 그래서 개구, 응? 그러면 한개, 백구, 누런개, 황구. 견하고 개하고 견하고 구하고 어떻게 다르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단 같은 개는 똑같은 개다. 가상의 진도에서 나오는 진도견 하는데 그때는 진도구는 안 하고 진도견한다. 그 차이만 있다. 애왕견하지 애왕구는 않는다. 그 차이만 알면 되겠고. 그럼 여기 가서 개하고 개하고 뭐하고 원숭이하고 개하고 원숭이하고는 서로 간에 상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개견 원숭이 원을 해서 원숭이 원을 해서 견원 지간. 여기서 지는 갈지자인데 이건 토시고 어조사고. 그러니까 개와 원숭이 사이, 이건 사이간, 동안간, 틈간에서 그럼 개와 뭐는 원숭이는 서로고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견원지간 했을 때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나기만 하면 잘 싸우고 하는 소위 융화가 안 되고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질 때 화합이 그럴 때를 견원지간이라 한다. 다음에 공. 자, 이 공은 상형 문자인데 필수는 하나, 둘, 세. 그러니까 세 획이고 부수는 이거는 자기 부수니까 공부다. 이렇게 자기 부수다 그 말이죠. 제 부수다. 그 다음에 상형 문자니까 모세 모양을 옛날에는 얘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목수, 목공, 뭐 건축을 하거나 뭐 일을 할 때 그 목공들이 선을 치는 것이 있었는데 소위 선을 치는 자, 그 자의 곱자 모양이다. 선 같은 거 치는 자의 곱자 모양이다. 곱자 모양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렇게 구부러진 자 모양을 본떠는 거다. 이쪽에 가운데는 손잡이. 클 것자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클 거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자 모양이다. 이게 가운데는 이게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 이게 또 자 모양이다. 클 거에도.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장인공 그러는데,
장인공. 장인이 뭐냐? 장인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장인. 뭐 장인정신 이런 얘기 자꾸 쓰는데, 여기서 장인이란 건 요즘말로 바꾸면 어느 한 분야에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전문에서 기능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능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장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였든지 간에 아주 깊은,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이야. 그러니까 장인이란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말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일공, 그 다음에 만들공. 자, 뭘 만든다? 만드는 건 뭐야? 우리 만든다. 만들공, 만들자, 공작, 공모, 그 다음에 일. 이게 뭘 만드는 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공업이라고 하는데, 공업. 공산품 뭐 한다든가 그랬대, 공업.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나무 갖고 뭘 만들어? 공. 손으로 하는 거. 사람이 뭘 만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공. 물을 이렇게 웅덩이같이 그 물을 파고 땅을 파고 거기다 물을 넣어 놓는 거. 인공호수. 뭐 폭포를 위에서 떨어지게 하는 인공폭포 하는 거. 전부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때는 만든다가 되고, 일하는 걸 뭐라고 그래? 1014를 해서 공사하면은 뭐 건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집을 짓든 큰 건물을 다리를 놓든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공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시공 또는 착공, 다 끝났으면 완공 또는 준공. 그래서 이 공을 쉽게 이해하려면 일한다와 뭘 만든다 두 가지 뜻만 알면은 장인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한자어 즉 낱말이 나오더라도 쉽게 우리 풀이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은 일공 만들공만 알면 된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공자가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공자가 들어가면 대개는 발음이 공이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줘 보면 자, 앞에다 공을 붙여놓고 뒤에다가 힘을 쓰면은 힘력, 본래는 이 힘력은 이 모양을 본뜬 힘력. 이 앞에 있는 공은 발고 뒤에 힘력이 뜻이니까 힘들어 뭘 한다? 국가에 이바지한다. 이바지공, 공 세운다 할 때 공훈이라든가 공적이라든가 우리 공을 세운다 할 때 그 공이 되고 다시금 이 공에다 칠복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양 때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쳐서 우리 쳐들어간다든가 뭘 친다든가 때린다 할 때 하는 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칠공, 공격한다든가 공수한다든가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공이 어디 가든지 들어가면 발음교는 공으로 난다. 그러면 다른 자 합쳐진 자가 뜻이 되고 공은 발음교로만 쓸 수 있다. 자, 그 원리만 알면은 우리 쉽게 한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했죠. 예. 그 원리를 항상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까. 자, 이어서 공. 자, 이거는 회의 문자인데 외에는 정확하게 쓰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8팔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글자는 하나, 둘, 셋. 여기서 이건 한 획이니까 셋, 넷, 4획이고. 그 다음에 부수는 뭐가 부수냐? 위에 것이 부수다. 그러니까 위에 것이 부수니까 8팔자가 8이 부수다. 8이 부수다. 자, 그러면 합쳐지기는 무슨 8팔하고 8팔인데 대개는 8이란 말은 숫자 8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숫자 계산할 때만 쓰고 수에서만 쓰고 다른 한자에서 쓸 때는 나눌 팔로 쓴다. 두 선분으로 이렇게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두 선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나눌 팔에다가
이거는 대개 사사사 나사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요게 입구 모양이 변해서 이렇게 됐다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뭐에서 이 사적인 자기 어떤 개인을 가리킬 때 많은 사람은 관계된 게 아니라 개인이 관계할 때 이게 사사인데 이 사에서 왔다는 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사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눠졌다 뭐가 이 자는 회의 문자니까 뜻만 두 개 합치면 되니까 뭐가 나눠졌냐 사적인 것을 말하면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 개인 사적인 것을 어떻게 사적으로 자기가 뭘 자기 혼자 이익을 취득하고 자기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사적인 것을 어떻게 나누어 했으니까 나눌 팔. 그러니까 사적인 것하고는 동떨어지게 거기에 취중하지 않고 나누어서 행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행하여는 행동하다. 행하여 뭐하다. 바르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르다. 공평하다. 바르다. 공평하다. 바르다 또는 공평하다. 공평. 그래서 이거는 공평할 공, 공정할 공 또는 바를 공. 바르다. 바를 공.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 공. 여러 사람의 공. 공중이라는 공중도덕 할 때 이렇게 여러 사람. 그 다음에 드러낸다. 나타낸다. 나타낸다. 감추지 않고 드러낼 공.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관청공, 관청공,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무원 할 때, 그때.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다시 해보자. 자, 그럼 한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 드러낸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자, 그러면 관청공을 하면 관청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은데 관청에서 만들어 놨다. 그런 것을 우리는 공립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국립, 시에서 만들어 놓으면 시립, 그러듯이 공립. 이때는 설립에 서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들었다, 만들리.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었다. 공립. 자, 공공 할 때 저거 쓰고, 공무원 할 때도 이거 쓰고, 가상에 우리가 어떤 공적인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문서로서 글을 보낼 때 우리 공문서 또는 그걸 공문할 때도 이걸 쓰고. 자, 공설운동장 하는데 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이거 만든다는 소리니까 공설운동장. 그러면 개인이 만들었으면 뭐라고 그러냐, 뭐예요? 공의 반대 사. 이거는 많은 사람이고 이건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되고 이건 한 사람이 되니까 공의 반대 사, 공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공사.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쉬게 하는 날 공휴일, 공휴일. 휴일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공휴일하고는. 그래서 해서 공휴일. 쓰기는 많이 쓰는 거죠. 뭐 공설이라든가 공고라든가 공인이라든가 공인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해줬었다, 허가를 해줬다 그랬을 때 그걸 공인. 그래서 이 공자는 많이 쓰는데, 이 공자가 다른 글자하고 하나 합쳐지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나무목에다 이 공을 하면 소나무 송자가 되는 거예요. 소나무 송. 소나무 송이 된다. 소나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울송 그런데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송엽, 송지. 자, 그때 쓴다. 다음은 사람의 입이. 입도 하나. 필수는 하나. 역은 반드시 한 획이라고 했으니까 둘, 세 마무리해서. 그러면 이건 몇 획? 세 획이고, 부수는 제부수니까 이건 부수. 입구부수가 된다.
자, 이거는 상형 문자니까 못에 사람의 못을 입의 모양을 본뜬 글자다. 그랬으니까 입이 본뜻이고 본래의 뜻이고 발음교는 구. 입의 역할을 입이 뭐래?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할 구. 그 다음에 입은 이 속은 텅 비어 있으니까 구멍이라고도 쓴다. 그 다음에 사람이란 뜻으로도 쓴다. 사람. 사람은 인구. 사람인 써놓고 인구. 사람의 수요를 가르칠 때 인구. 그 다음에 말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말하는 걸 구두 또는 구술, 구언. 그럴 때 전부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입구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구멍.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들어가고 나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 구멍. 출입구. 출입구. 그러니까 출입구는 출구와 입구의 두 개를 합쳐서 출입구. 가상의 동네, 들어가는 곳,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동구. 동네 들어가는 동구. 그러니까 동구박. 동구박은 들어가는 입구에 동네 밖이 되는 거지. 입구에 밖이 되는 거다. 아니라. 자, 이랬을 때, 뭐만 알면 돼? 사람 입이 있고, 하나는 말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구멍이라는 있고,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낱말을 풀적에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것만 알면 되고. 자, 입구는 다른 글자하고 합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뭘로 주로 입으로 쓰고, 말하는 것으로만 쓴다. 만약의 경우 여기다 입구 붙이고 이렇게 안일 미자 쓰면은 요 미는 발음 끼우고 여기서 입이 뭐냐 뜻을 나타내는데 이때 뭐냐 입으로 맛을 본다. 입맛이죠. 입맛. 그러니까 이게 맛이 뜻이고 발음 끼우는 미이다. 조미료 한다든가 했을 때 미가 감미 했을 때 쓴다. 그래서 이구 자체는 자기 부수이면서 이구에 해당되는 건 많이 쓴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구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이구 모양이 있는데 이건 적다고 해서 이구라고 이건 크다고 그래서 큰 이구라고 하는데 이건 큰 이구가 아니라 이건 뭘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에워쌀 위 이거는 위이고 이건 구인데 큰 입구 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때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에 가서 오렐구 교과서 3교 위에 오렐구. 자, 이것도 상형문자예요. 자, 이거 상형문자 잘 보면은 사람이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고 사람이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모양이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런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한방에서, 한약방에서, 한의에서, 한방에서, 침을 맞고, 숯구로 같은 건 뜸을 뜨는데 불을 붙여갖고 할 때 뜸구가 본래의 뜻이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그럼 뜸구를 우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오래다는 말은 빌려다 쓴 거고 본래의 뜻은 뜸구다 이렇게 우선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사람에게 뜸을 뜨는 것이니까 상형문자다. 뜸을 하면은 지금 이 구자에다가 뜸으로는 안 쓰니까 오래다른 뜻으로만 쓰니까 그러면 반드시 한자에서는 본래 뜻으로 안 쓰면은 다른 글자를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뜸구는 어떻게 뭐가 있어야 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화자를 붙여서 이게 뜸구를 다시 만들어줬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이건 몇 회? 세 획이고 부수는 그렇게 여기서 부수는 중요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한획에 해당되는 부수는 삐침이 부수가 되는 거예요.
삐침이 부수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삐침이 부수가 된다. 그래서 오렐구, 묵을구, 오래도록 한 군데 머물다. 자, 오래는 길령, 오렐령, 길고 오래. 그 다음에 오렐구 하니까 뭐가 돼요? 영구. 영원히 영구. 영구적이다. 그럼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영구적이다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버틴다. 힘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버틸 수 있는. 가지고 있다. 버틴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지구. 그런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오래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지구력이라 한다. 이거는 가질지자니까. 지구.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구력 할 때 쓰는 지구. 그 다음에 오래다, 묶는다. 그럼 이거는 원래 길이 길다. 할 때 쓰는 길장, 길이장, 어른장 그러는데 장구. 오랫동안 우리 뭘 생각하고 있다. 깊이 골똘하게 생각할 때 장구한다는 소리 쓴다고요. 장구. 그랬을 때 쓴 장구. 이때 쓴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뜸은 본래의 뜻이고 그러나 지금은 안 쓰기 때문에 밑에다가 뜸을 할 때 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화를 붙여서 뜸구를 따로 만들어뒀다. 참고하. 다음에 모양을 본뜬 활궁. 자, 이게 조금 문제인데, 이 부수는 활궁 부수니까 관계인데, 필순에 가서 여기 조금 문제가 있죠? 이렇게 기억은 한획이라 했으니까,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두 번. 여기서 인 같은 경우 이거는 한획. 그래서 세 획이다. 자, 요 활궁자는 조금 문제가 있죠? 획수에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빨리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형문자인데 뭐의 모양을, 활의 모양을 본뜬 거. 자, 활도 우리나라 있고 서양에서 들어온 활이 있는데 활이 우리나라 활 모양하고 서양 활 모양은 전혀 다르다. 이것은 우리나라 활 모양이다. 우리나라 그럼 활 모양만 이렇게 연상해 보면 이해가 갈 걸로 생각하고. 활의 모양을 본떴으니까 활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올림픽 종목에 뭐가 들어갔어? 이 활 가지고 활 쏘기 하는 게 들어가 있다. 그걸 근데 우리나라 활 가지고 쏘는 게 아니라 소위 서양에서 들어온 활을 쓰기 때문에 양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양공. 여기서 양은 이게 바다 양자인데 큰 바다를 필 때 양인데 물수 옆에 양양자를 써서 그렇죠? 양의 모양을 본뜬 양양자, 이거 물수. 근데 이때는 서양양 그러는 거예요. 서양양. 큰 바다가 아니라 서양. 서쪽서를 써서, 선역서를 써서 서양. 이 서양에서 들어온 활이니까 양궁인데.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라에서는 뭐야? 국궁 그러면 되기는 되겠네. 나라 옥자를 써서 국궁. 국궁. 활과 화살은 시니까 궁시 그러면 되겠고. 자, 이 활이 들어간 활은 다른 데 가서 부수로, 이건 제부수니까 자기 부수니까 제부수다 이거예요. 제부수란 말은 이 활궁 자체가 부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활궁이 나온 것을 예문을 한번 들면서 다시 복습을 해보죠.